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전 회차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5번째 편,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책 소개였는데요. 정리를 하면 사회 지도층은 서울대생들입니다. 그 시스템 내에서 무의식적으로 일한다면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말죠. 은퇴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노예가 되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용토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켜 나가야죠. 재테크 7분 책 읽기 6번째 시간, 나는 아르바이트로 12억 벌었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및 저자 소개입니다. 이 책 표지에는 인류대학, 번듯한 직장만의 살 길이라는 고정관념을 한 방에 날려준 책이다 라는 추천사가 쓰여 있습니다. 정말 인간 승리를 담고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1억 5천을 만들었고 또 어떻게 부동산 투자에 입문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12억 만들기까지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중산층에서 태어난 평범한 남자입니다.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못하지도 않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를 해서 평범한 대학교를 간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대학교 입학 후 20살 때 첫 아르바이트 경험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같이 근무하던 비정규직 동료 아저씨의 비참한 생활을 보고 깨닫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고. 돈으로 인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냉혹한 사회 현실을 깨달은 것이죠. 저자는 그 아르바이트 전까지는 친구들과 술 마시며 나이트클럽도 가끔씩 하고 그 이후 모든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투자합니다. 자, 책 39페이지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돈을 모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을수록 유리하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법을 배우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종잣돈을 마련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의 매력과 위험을 두루두루 맛보아야 한다. 돈이 되었건 신성한 노동에 대한 추억이 되었건 젊은 시절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를 더욱더 풍요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소비는 아무리 천천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 그러나 돈을 벌어 모으는 것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여건이 허락될 때 최대한 모아 재산을 만드는 것도 썩 재밌는 일이다. 자, 두 번째 전체적 소개입니다. 이 책은 용역 직원 아저씨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찍 철들었다고 볼 수 있죠. 크게 보면 대부분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78페이지입니다. 막상 돈을 벌어보니 빨리 돈을 벌기 시작한 게 얼마나 이로운지 새록새록 실감할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양가족 부담 없을 때 빨리 돈을 모으는 게 정말 여러 가지 유리했다. 20대 때 10%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목표가 30대에는 90%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지경이 된다. 새내기 주부들은 가계부를 쓰면서 경제 원리를 터득한다. 이처럼 나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하고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이치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세차원, 청소부, 사무보조원, 실내 낚시터 보조원, 학원 강사, 전단지 배포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죠. 그 기간 동안 소비재료로 생활을 계획합니다. 일하면서 주는 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일 끝나고 곧바로 집에 가는 반복적인 생활이었죠.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다 보니 쉽게 쓰지는 못합니다. 이 돈이면 아유 몇 시간인데 계산이 되니까 말이죠. 66페이지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한 푼 두 푼 벌어본 사람은 절대 돈을 펑펑 쓰지 못한다. 아니 쓸 수가 없다. 친구들 가운데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아이들은 쓰임새가 컸다. 그러나 스스로 돈을 벌어 쓰는 아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았다. 한 번은 돈을 모아 200만원짜리 중고차를 사게 되는데요. 배달원으로 일을 하니 한 달에 200만원을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200만원 투자해서 한 달 만에 200만원을 회수한 거죠. 돈을 벌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경제 원리도 깨치고요. 빠르게 고생해서 안정을 이루어야겠다라는 선고생, 후행복 공식을 정립하기도 하고요. 그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대학원 다니면서도 계속 병행합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죠. 하지만 오랜 아르바이트로 활동적인 그런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아르바이트 생활로 돌아가죠. 훨씬 행복해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해피엔딩인 게 그렇게 그의 모습을 인정해준 초등학교 교사 아내까지 얻었으니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거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전략의 신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략이라는 단어를 쓴 자체가 부끄러워질 정도였죠. 정말 절제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71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가장 큰 문제는 인내와 끈기다. 힘든 생활을 얼마나 참으며 계속할 수 있느냐이다. 며칠, 몇 주, 몇 달 정도를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10년간 이런 생활을 되풀이하려면 남다른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중간에 지치고 실증이 날 수도 있다. 누구나 나처럼 열심히 돈을 벌고 마지막 한 푼까지 저축하며 10년을 살면 10억대의 자산을 모을 수가 있다. 그 얘기하고 있죠. 한번 저희 20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23살 때까지 정말 원 없이 놀아본 것 같은데요. 철이 없었죠. 부모님께 용돈 받으며 편히 살았던 저의 모습과 비교되기도 했고요. 한편으론 젊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꽃다운 나이라고 하는데 그저는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추억이라고 하면 알바한 기억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점인데요. 자, 첫 번째,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입니다. 이 책은 2004년 출판이 되었는데 아르바이트 달인답게 어떤 알바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알바가 좋은 알바인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중 밥을 주는 주류 아르바이트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출판 당시에도 태권도 도장 강사 및 주차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거의 대부분이 주유소가 셀프로 바뀐 시점에는 어떤 알바를 추천할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성실함입니다. 이 책에서 정말 하찮게 보였던 일을 꾸준하게 하는 그의 성실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친구들이 소개팅에 나가고 대학 MT를 갈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철저히 절제해야 했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걸어가죠. 한 방향으로 10년 이상 가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실 인생에서 성공은 절제를 통해 얼마나 우직히 오랫동안 한 가지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 재테크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1억 5천에서 12억까지 어떻게 벌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 수단은 추가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였죠. 만약 그가 계속적으로 돈을 모으기만 했다면 그 당시쯤 2억 정도가 되어 있었겠네요. 근데 12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목돈을 벌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죠. 투자하기 직전에 2개의 아파트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파트만 선택해야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투자는 2천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보고 팝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시작하죠. 책을 읽고 분양간 100군데를 다니는 등 엄청나게 발품을 팔죠. 그렇게 투자를 해서 결국 1억 5천만 원에서 10억까지 늘어나게 된 거죠. 정리를 하면 이 책은 저자의 아르바이트, 투자, 성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절제하는 모습에 혀를 내두르죠. 인생 성공에는 직업의 기천이 없음을 몸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나 사회적 시선에 의해서 망설여지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동기를 부여받으실 것 같고요. 많은 위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비 생활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재테크 7분 책 읽기 6번째 시간, 나는 아르바이트로 12억 벌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